이런 폐 기능 증상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나중에 폐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폐렴 아니면 천식, 우리 음. COPD가 걸렸을 때 잘 구분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님, 2050년에 전 세계 사망원이 1위가 될 질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050년이요? 네, 예. 그러면 뭐 아무래도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이 아닐까요? 예, 2050년에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오를 질환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요? 네.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데 이게 그 사망 원인 1위가 될 만큼 위험한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가 영어로 COPD라고 하는데, 이 COPD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2050년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의 한 2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멀잖아요. 그러면은 멀지 않은 질환인데 이게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면 너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 이 COPD는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폐쇄성,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 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폐질환이요? 네. 그럼 폐와 관련된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지 큰 폐질환이 있어요. 폐렴, 폐렴. 결핵, 그 다음에 지금 말한 COPD, 그 다음에 폐암이 있습니다. 현재 COPD는 사망 원인 4위에 등극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현재도 4위인 만큼 되게 위험하군요. 네. 그러면 이 COPD는 왜 걸리나요? 이 병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에요. 흡연이요? 네, 담배를 오래 피고 자주 필수록 COPD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미수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폐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소년기와 유년기에 결핵이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알파-1 안티트립신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도 생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또는 대기오염, 그 다음에 내가 앓고 있는 천식 같은 것들을 오래 이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그때 COPD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되면 유난히 그 미세먼지가 되게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네. 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안 꼈을 때 뭐 이런 담배 연기라든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걸리는 질환이라면 정말 누구든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원인은 흡연이에요. 흡연이요? 네, 예. 특히 40세 이상 이제 흡연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이 COPD 발생률이 높고요. 그다음 흡연한 사람들이 비흡연자보다 4배 정도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렇다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걸리는 질환이겠네요? 모든 흡연자가 COPD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본인들의 유전자에 따라서도 이 발병률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PD가 한번 발생되면요, 이게 완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COPD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흡연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원인이 높다고 했는데 네. 흡연자 말고 그러면 어떠한 다른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 그리고 조리 및 난방연료 등을 취급하는 데서 나오는 연기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COPD가 네. 나타났을 때 이게 COPD다라고 알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상으로는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호흡곤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쌕쌕하는 청명음도 생기고 발열도 나고 가래가 생겨서 기관지 현식과 혼동하기 쉽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가 45세 이상 성인 중에서 우리가 이 COP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65세에서 75세 노인 3명 중에 1명이 COPD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기가 좋은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네. 갑자기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빨리 이렇게 COPD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영양제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 제가 NAC를 가져갔어요. NAC는요, 가래를 묽게 해서요, 기침으로 우리가 가래를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NAC가 어떻게 그 가래의 점도를 낮춰주나요? 가래는 주로 뮤신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NAC가 단백질 결합을 분해해서 이게 가래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NAC는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을 이제 묽게 해줘서 우리가 빨리빨리 염증 세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커큐민과 피퍼린인데요. 이 커큐민은 아시다시피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NAC와 같이 염증을 줄여주면서 우리가 가래가 빨리빨리 묽게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커큐민이고요. 여기에 있는 후추에 있는 피퍼린은요, 이 커큐민을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연도 있는데, 네. 아연은 COPD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연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요 기능이 면역 능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COPD는 호흡기 감염과 관련이 많아서요. 이 아연을 먹어서 이제 면역력을 부스팅을 하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OPD에서 많이 생기는 염증을 아연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산화 작용인데요. 이 항산화 작용은 이제 프리 라디칼, 자유 라디칼이 우리 폐포를 많이 이렇게 공격할 때 그때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연이 그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폐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아연이 합니다. COPD 환자들은 주로 아연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폐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박사님, 네. 이 COPD에 걸리면 진단율이 낮다고 하던데, 네. 왜 처음에 잘 모르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기침이나 뭐 천식이나 호흡곤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폐 증상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이게 폐렴인가? 폐렴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진행된다. 네. 그랬을 때는 너무 늦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기능 증상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나중에 폐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폐렴 아니면 천식, 우리 COPD가 걸렸을 때 잘 구분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의 차이는요. 첫 번째, 폐렴은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 물질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천식은요. 우리가 알레르기나 또는 자극에 의해서 기도에 염증과 자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점점 염증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포에 들러붙으면서 쌕쌕쌕쌕 이렇게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의 그런 그 천명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더 잘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COPD는 이 증상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렴이나 천식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요인, 미세먼지나 또는 뭐 이제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침과 과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항염증 식단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염증을 빨리빨리 가래 같은 걸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숨이 차니까 그래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 이외에도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염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운동을 하기는 좀 많이 힘드세요. 왜냐하면 막 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가벼운 운동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COPD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COPD는 완치할 수는 없는 질환이지만 우리가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우리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